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로 소추된 탄핵 심판이 다음 주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안 처리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의 백신 물량이 바닥이 나고 우려했던 대로 뉴욕시 접종센터 15곳에서 접종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노인 3명을 연쇄살해한 60대 흑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낡고 혼잡하기로 악명 높은 맨하튼 42가 항만청 버스터미널이 확정 보수 공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소추하는 탄핵 심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하원에서 통과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25일 상원에 송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 탄핵 소추안이 송부되면 상원이 탄핵 심판을 연기하는 합의를 하지 않은 한 그 다음 날인 26일 오후 1시에 상원 탄핵 심판이 개시됩니다. 공화당 미치 머커너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측 변호인단에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탄핵 심판 개시를 2월 중순까지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머커너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하원에서 전례 없이 신속하고 최소한의 절차로 시작했다며 상원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절차를 부정하거나 상원과 대통령직을 훼손하는 불충분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상원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 향방은 머커너 원내대표가 사실상 쥐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머커너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연방의회 이사당에서 6일 발생한 난입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발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탄핵 여부를 판단할 탄핵 심판이 진행돼 탄핵안 찬성 종족수는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1인 67명입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선거 진영의 제이슨 밀러 선임 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 변호사 부치 바우스를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우스는 탄핵 위기에 공화당 주지사들을 변호한 경력을 있으며 조지 부시 행정부 법무부에서 투표 문제 관련 특별 고문을 지낸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안 처리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중도층과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부양 패키지 원안 통과를 호소하면서 며칠 내로 민주, 공화 양당 상원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90만 건대로 고용회복 둔화를 시사한 것 등의 이유로 3차 경기 부양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도 2월 첫째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부양 패키지를 법안으로 올려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별로 다음 주까지 법 조문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 공개한 추가 부양 패키지에는 대부분의 가정에 대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 9월까지 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밋 롬니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뉴스에
9천억 달러가 넘는 프로그램을 통과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도 상당한 토론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도 1인당 2,000달러의 직접 지원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접 지원금 액수인 2,000달러는 원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이 금액은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코로나19 백신 물량 공공 부족 현상으로 뉴욕시 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센터 15곳에서 접종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24일까지 예약된 수만 건의 코로나19 접종 스케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차스키 시 보건국장은 현재까지 백신 공급량 부족으로 시 정부 운영 백신 센터 15곳에서 접종이 중단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접종 예약이 된 뉴욕 시민 2만 3천 명가량이 접종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예약 취소 통지를 받지 않은 시민은 여전히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백신 부족 사태는 10만 회분가량의 모더나 백신이 예정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은 어제까지 뉴욕시 주민 53만 9,618명이 코로나19 접종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더 많은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백신 접종이 빠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1,600만 명만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갔던 초등학교 878곳 가운데 312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한 이후에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1월 3일 이후 이날까지 3,645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감염됐습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면 수업 중단이 불가피했다면서도 여전히 대다수의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감소를 보인 가운데 백악관으로 돌아온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 현황과 대책을 밝히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최근 7일간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확산세가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최소 20개 주로 퍼졌지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백신을 변형하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파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등 미국 제약사들이 백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파우치 소장은 약국 등에서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며 올해 중순까지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주와 지방정부에 미룬 데 위해 연방정부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고 실행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출시와 공급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100일 내 1억 명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백신 접종 캠페인을 수립하고 주와 지방정부의 접종센터를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소수계와 소외계층 등 타격이 가장 큰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집중하기로 하고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서 어제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3만 1,000명으로 한 주 전보다 12만 명 가깝게 감소했습니다. 앞서 14일에는 그전 1주 전인 7일에 비해 11만 명이 줄었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노인 3명을 연쇄살해한 60대 흑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21일 목요일 뉴욕시 경찰은 브루클린역 공공주택인 카터 우드슨 하우스에 사는 66세 흑인 남성 케빈 노먼을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케빈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같은 아파트에 사는 3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살해된 머틀 맥키니는 목 뒤쪽에 구멍이 뚫린 채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83세 자코리아 제임스는 2019년 4월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78세의 여성 후아니타 카바예로 지난 1월 15일 오후 아파트에서 목에 줄이 감긴 채 숨져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살인 용의자 케빈 노먼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심부름을 했으며 돈 문제로 다투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낡고 혼잡하기로 악명 높은 맨하튼 42가 한망청 버스터미널이 확장 보수 공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항만청은 2024년부터 약 1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맨해튼 42가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확장하고 보수하는 공사를 시작해 2028년경 완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항만청은 기존의 낡고 협소한 터미널을 증축 확장 공사를 통해 대형 상업용 타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신축 터미널 근처에 3개의 상업용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해 공사비 일부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41번가와 38번가 사이에 뻗어있는 터미널의 기존 램프는 버스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 버스 운행 대수를 크게 늘립니다. 일부 램프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950년에 건설된 항만청 버스터미널은 초기 이용객이 하루 평균 6만여 명에 그쳤으나 현재는 이용객이 25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은 지 70년 이상 된 터미널 벽은 색이 바래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비좁은 로비는 몰려드는 승객들로 매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확장 보수 공사는 라과디아 공항 재건축 및 케네디 국제공항 정비 공사에 이어 뉴욕시가 추진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8년 후 항만청 버스터미널은 21세기 미국 최대의 환승 허브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동안 뉴욕을 노려온 카지노 업체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뉴욕주 세수 부족과 상업용 부동산 침체를 기회 삼아 맨하탄 한복판에 카지노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업체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는 맨하탄 헤럴드 스퀘어 인근 보유 자산에 카지노 설립을 구상 중이고 애틀랜틱 시티에 카지노 호텔을 보유 중인 모리스 베일리도 역시 헤럴드 스퀘어 인근 옛 메갈핀 호텔 부지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L 홀딩스는 타임스퀘어 인근에 25억 달러를 투자해 짓고 있는 46층 빌딩에 카지노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빌딩에는 669개 객실 규모의 호텔도 들어섭니다. 그동안 뉴욕주의회와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뉴욕 시내 카지노 설립에 부정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혹독하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오는 2023년부터 신규 카지노 면허 3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이를 앞당기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신규 카지노 면허를 내주면 뉴욕주에 개당 5억 달러의 수입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의회 내 카지노 찬성파들은 맨하탄 내 신규 카지노 허가가 어렵다면 슬롯 머신과 비디오 도박, 경마만 할 수 있는 일명 레이시노 2곳을 테이블 도박과 포커룸을 갖춘 정식 카지노로 승격하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습니다. 20일 취임식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밀착 경호를 담당한 경호원이 한인이어서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의 데이빗 조 요원으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취임식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만큼 아시안 경호원의 등장은 바로 화제가 됐습니다. 데이빗 조 대통령 경호팀장은 지난달 새 정부의 경호팀이 구성되면서 발탁됐으며 2008년에서 2016년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에도 백악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조 팀장은 2018년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대통령 경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2019년 국토안보부 장관이 수여하는 금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조 팀장의 구체적인 이력은 경호 업무의 특성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서열 2위의 경호 책임자를 맡았던 조 팀장이 비밀 경호국 동료들 사이에서 완벽주의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일부터 취임 전날까지 증시 상승률이 역대 2위 수준이라고 19일 경제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뽑은 작년 11월 3일 대선일부터 취임 하루 전인 19일까지 S&P 500 지수는 12.8% 올랐습니다. 이는 비교할 만한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1928년 11월에 대선을 치른 허버트 후보 대통령 이후 92년 만의 최고치라고 마켓워치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증시는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한 제로금리 등 통화재정 정책에 새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당선인 기간의 주가 흐름이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대선 후 취임 전까지 증시 상승률이 13.3%로 역대 1위인 후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8개월 만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대공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선 후 취임 전까지 증시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던 대통령은 2008년 선거를 치른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당시 S&P 500은 19.9%나 하락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바그다드 중심부의 밥 알샤르키 지역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2명이 숨지는 등 140여 명이 사상당했습니다. 이는 자살 폭탄 조끼를 착용한 테러범 2명이 시장 한가운데서 자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이번 테러에 대해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합동작전 사령부의 타흐슨 아라파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IS가 군사작전에서 많은 타격을 받은 뒤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테러범이 붐비는 광장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첫 번째 폭발물을 터뜨렸으며 사람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다가오자 두 번째 폭발물이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민간인 사상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형적인 IS식 테러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는 2014년 이라크 국토 3분의 1을 점령한 후 바그다드 외곽까지 세력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 정부는 2017년 말 IS를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IS는 지난해 3월 최후의 거점이었던 시리아 바구즈를 함락당한 후 공식적으로 패망했지만 잔당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등을 거점으로 다시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탄소년단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탄의 팬클럽인 아미 회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탄의 팬이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해리스 부통령의 애청곡 목록에 방탄의 노래가 있다는 점도 알려지면서 빌보드는 해리스 부통령이 방탄소년단의 열성 팬일지도 모른다고 전했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